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 26분 비트코인 현재 1억 3,900만원대. 알트들은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비트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봉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왔던 업비트 개엄빔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달러 기준 104K 비트코인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10만 달러 이상 넘어가주면서 104K를 찍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100K를 넘겼기 때문에 어떤 좀 수준의 조정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세게 달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김프가 방어를 하면서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조금 조정 나오고 옆으로 빼주고 있는데 오늘 또 살짝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 일봉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전히 추세 자체는 쭉 올라가는 추세를 그래도 미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올려치고 중간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줄 수 있지 않을까. 25년도 초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 1월에서 2월까지는 그래도 강세를 충분히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강세는 충분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관점은 우리가 뭐 지금 만들어지는 차트로는 쉽게 속단하기가 이르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올리는 상승의 힘 자체를 상승을 주도한 세력 자체가 미국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대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펼쳐질 본격적인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정책들,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수립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승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2억을 보는 그런 자리도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1억 4천까지 올렸는데 2억을 못 가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에서 조금 최대한 안전하게 큰 이제 빅쇼트라든지 하락장을 맞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줘야 될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관점으로 보는 게 아직은 조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번에 이더리움이 조금 빠지면서 알트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비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조금 낙폭이 심한 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항 맞을 자리여서 저항이 나온 거예요. 약 580만원 요자리 원화 기준으로 차트 확대해서 보시면 명확히 저항선이 보입니다. 이전에 최고점 자리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최고점까지 못 가고 조정 나온 게 맞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4,000달러 딱 찍자마자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이더리움의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원화 기준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요 자리를 뚫게 되면은 이제 600만원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제 600에서 70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한번 살짝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쏘는 구간의 중간 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전체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저항 맞은 자리는 충분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정고 최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지금 이 조정이 좀 짧게 끝나고 추세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이냐, 요때도 좀 조정이 길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주봉으로 만약에 이번 주 음봉 마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봉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말아 올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약 한 2-3주 정도 조금 약세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약세 보여주다가 쭉 위로 이제 짜줬을 때 600만원 이상 가주는 신고가, 원화 기준 신고가를 찍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사실 이 정도 자리까지 계속 이 고점 자리 580만원 자리를 좀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드리다 보면은 열린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열릴 때 좀 세게 조정을 이런 식으로 요때처럼 조정이 조금 이제 세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비트코인의 흐름의 움직임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비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또 이제 저점 갱신을 하고 좀 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비트코인이 저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딱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요 최근에도 어제 엊그저께도 여기 94.3K를 이렇게 찍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사실 이 자리가 여기 저점도 안 깬 자리예요.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고 뭐 내려갈 때 뭐 공포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마지막 마지노선, 이 쭉 올라가는 롱 추세, 상승 추세가 깨지는 마지노선은 어쨌든 95,500달러다. 여기 90.5K라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는 이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만 안 깨면, 눌리면 그냥 롱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오늘 오전에도 롱 드렸죠. 어제 1시에도 롱 드리고 1시 40분에도 롱 드리고, 여기죠. 여기서 롱 드리고 쭉 가고, 오늘도 1시 49분에 롱 드렸죠. 여기서 횡보할 때 드렸는데 지금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렇게 한 방 내려찍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세게 찍어놓은 이 95,500달러 요 정도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우상향 가더라도 이 안에서 이런 조정 왔다 갔다는 있으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푹푹 눌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숏을 탈 건 아직은 아니다. 95,500이 깨지지 않는 이상, 비트겟 기준으로는 90759예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95,500이고, 그래서 비트겟 기준 90759만 깨지 않으면 어쨌거나 여기서 눌림 나와도 눌림 롱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후자의 움직임이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도 나름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가 됐거든요. 94.2K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크게 두 번을 찍으면서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자리고, 바닥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 자리고, 이 자리 95,500이 최후의 바닥, 깨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직전의 저점 자리가 요런 자리 정도 됩니다. 93.5K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안 가고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상향을 하는 그림, 이 쭉 우상향을 하는 그림에서는 어쨌거나 저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세가 무너지는 시그널, 하락 추세로 접어든 시그널은 이 저점을 다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95,500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다. 여기를 깨게 되면 모든 포지션 현물이고 선물이고를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여기만 깨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또 나오면서 104K 위로 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쨌거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500달러를 안 깨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강력한 상승세, 여기서 터진 이 거래량 따져봤을 때 이더리움도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추세 안에서 이런 이제 잔파동들은 나오는 거고, 지금 나온 이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왔다? 그러면 이 조정은 우리가 요때 나온 조정과도 좀 비교할 만하다. 조정 주고 나서 옆으로 빼다가 재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림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3,500달러 이 지지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1차적으로 지금 안 깨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 살리면서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전고점을 지금 못 갔지 않습니까? 여기만 넘으면 또 이더리움도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두 번 실패를 했죠. 여기서 이제 딱딱 두 번 실패하고 굉장히 크게 조정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면서 이번에 4,000달러 뚫었었죠. 자, 4,000달러 뚫고 살짝 이제 주춤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더리움이 좀 바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갱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뭐 4,000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4,800달러고, 이더리움 직전의 신고가가 4868이죠. 이 4868까지 가는 자리가 이제 4,000달러에서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오버슈팅 이렇게 주고, 추후에 이어질 뭐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이더리움 1,000달러, 10,000달러죠, 10,000달러. 이더리움 10,000달러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뭐 5,000달러라도 찍어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더리움은 뚫지 못하는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이제 신고가, 작년, 재작년 이제 과거에 69K였죠. 그 신고가를 뛰어넘어서 지금 100K 이상을 또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다른 알트들도 서서히 이제 뒤따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더리움이 가장 알트들 중에 이제 큰 형이고 맏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먼저 치고 나가줘야 알트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꺾어지면 당연히 알트들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의 흐름상 비트가 뭐 쉽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횡보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104K 한 번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1년차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집권 1년차와 2년차에 하고 싶은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리고 3년차 4년차 들어가면 약간 이제 트럼프 정권도 레임덕 현상이 찾아오면서 뭐 또 이제 시선이 차기 대통령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1년차 2년차 뒤에는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도 집권 1년차 2년차 가장 프레시하고 가장 힘이 강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 안에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은 여전히 우리가 좀 더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우리 코인을 투자하는 우리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게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하기 싫죠?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가 심하게 이런 식으로 꺾어지지만 않으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꺾어질 일은 없다. 오히려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랠리를 펼쳐줄 경우에 알트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많다. 특히나 이번에 리플이라든지 도지가 보여준 그 폭발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리플이나 도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익절한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거냐? 아직 못 올라간 알트들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테마에 따라서 AI면 AI, 뭐 RWA면 RWA 이런 테마를 타면서 상승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AI 테마들 중에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RWA와 블랙록이 조금 밀고 있는 대장주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을 여전히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비트가 어쨌거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뭐 공포감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안 깨면 된다라는 거예요. 95,000만 안 깨면 되는 거고, 지금도 오늘 CPI 발표가 22시 30분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반등을 이렇게 주면은 이따 밤 10시 반까지 올리다가 CPI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밀려봤자 결국에는 이 위로 이제 104K 천장이 일단 있는 거고, 밑으로는 단기적으로 94K 아래 지지선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위로 벗겨내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뭐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월봉상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월봉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12월에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1월, 2월까지 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을 주는 굉장히 행복한 1월, 2월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 110K 이상 가주면서 120K 찍는 것도 1월, 2월 중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한다던가 뭐 숏을 잡는다던가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는 좀 나올 수 있지만 박스 뚫으면서 또 위로 가는, 여기서처럼 박스 나오다가 뚫고 위로 가죠. 박스 나왔는데 뚫고 위로 가죠. 크게 보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박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가 길고 조금 지루할수록 나중에 뚫을 때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박스도 지금 굉장히 길었죠. 올 한 해를 거의 이 박스 안에서 보냈는데 뚫고 나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가 단기적으로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아직은 우상향의 이 흐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알트들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도 저번 영상에서도 체인링크가 좀 깨지 말아야 할 그런 자리, 이 직전에 이제 횡보하면서 좀 바닥 역할을 해줬던 이 31630은 깨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다 깨버렸죠. 이번에 모든 이 기존의 이제 저점 라인들을 알트들이 다 깼어요. 그래서 아마 손절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고, 뭐 밑에서 이제 저점 구간에서 잡았으면 이제 익절이 다 나가는 거고, 포지션도 뭐 레버리지를 써서 어느 정도 잡았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포지션이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익절하고 봐야 된다. 지금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익절 좀 하고 봐야 되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5,000을 투자하고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로 투자금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자마자 이런 하락이 나온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살짝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도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 이더도 3,500이라는 지지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도 아랫꼬리 여기서 이제 팍팍 굉장히 좀 길게 아랫꼬리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알트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요 자리 딱 이제 이더리움 3,500달러 정도 자리를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반등 나오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세게 올려주는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런 코인들이 뮤, 주피터, 랜더, 세이, 인젝티브, 링크, 체인링크죠. 요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도파이낸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런 거를 들어갈 때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어제 저점 자리 그냥 손절을 잡고 추가 상방을 보는 게 손익비적으로 요 정도 손실폭을 감안하더라도 상방으로 또 이제 고점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체인링크도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면은 5만원 정도는 볼만하다. 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라고 12.17 다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손절이 다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잡을 수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잡아도 여기 최저점은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 주피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지지 라인이면은 여기 손절 잡고 추가 상승 바라보는 것도 손익비상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점을 손절 잡고 알트들 롱을 쳤을 때 손익비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나름 쏠 수 있는 알트들은 또 좀 독다적으로 이제 쏠 때 혼자 쏘는 그런 코인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나왔을 때 손익비적으로 좀 좋은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중요하고, 이더리움 3,500달러 지지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여전히 상승 관점으로 볼만하다. 알트들 많이 빠졌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진입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니어 프로토콜의 월봉을 이렇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졌어요, 밑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수직으로 하락으로 많이 떨어져 놓고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 그럼 밑에서 누군가 좀 쓸어 담은 흔적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AI 테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대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이 구간에서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천장 뚫고 올라갔을 때 최소 2만원에서 3만원짜리는 좀 볼만한 코인이 아니냐,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차트상 이렇게 한번 돌리는 그림, 이런 바닥권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대량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도. 솔라나도 그랬고, 뭐 아발란체도 그랬고, 수위도 그랬죠. 근데 이 니어 프로토콜이 그러면 올라간 게 있냐, 월봉 관점에서 이거를 과연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냐,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트려 놨고, 그러면 밑에서 누군가가 어떤 손바뀜이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재료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또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에 절반만 올려도 3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에서 3만원까지는 좀 볼만한 코인이 아니냐. 여전히 이런 조금 알트들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언제 쏠 건지는 이제 세력들이 정하는 거고, 이슈가 터트리고 뭐 AI 테마면은 정말로 이제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엔비디아랑 협업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도 뭐 헛소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펌핑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테마 코인을 여전히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번에 랜더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다 말씀드렸지만은 업비트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인터넷 컴퓨터랑 이 빗텐서 요런 거 ICP, TAO 요런 코인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ICP 주봉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엄청난 하락을 엄청난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주봉인데 떨어지고 나서 주봉 보시면 여전히 올라간 게 없어요. 이런 게 한번 위로 이렇게 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튀는 과정에서 이건 업비트도 없기 때문에 업비트에 이제 상장시키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IC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이 여전히 조금 뭐 주봉 관점,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바닥권이고, 어차피 떨어져 봐야 여기거든요. 여기서 뭐 또 떨어져 봐야 여긴데, 이런 식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타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요건 또 그레이스케일 펀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이미 상장 고가를 넘기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는데, 여전히 좀 흐름이 괜찮지 않나.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쭉 흐름 이어가면서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업비트 상장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렇게 보이는 AI 테마 코인이다. 여전히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AI 테마 코인을 우리는 여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온도 파이낸스도 이번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자, 온도 주봉입니다. 좋죠. 업비트 상장 시가까지 지금 넘겨놓은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조정 줄 때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해외에서는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빠진 거 이상으로 그래도 반등을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는 저점을 좀 낮춰야 되겠죠.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저점 1977 딱 손절을 잡고 더 보는 거예요. 추가 상승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비 상으로 봤을 때 뭐 주봉상으로 그래도 1주, 2주, 3주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쳐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손절가가 길긴 하겠지만, 지금 진입해서 이제 손절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스크가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 이제 손절을 생각했을 때 상방으로 그래도 3,200원, 3,400원 라인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시총도 3조죠. 물론 3조가 적은 시총은 아니지만 전체 글로벌 마켓, 이 현재 이제 코인판의 전체 이 알트들의 펌핑을 나오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3조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알고랜드가 지금 시총이 5조 정도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여기 최고점 찍었을 때는 더 높았겠죠. 거의 8조, 9조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알트들도 뭐 한 8조에서 9조 정도까지는 펌핑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 약간 이제 준 메이저 같은 급의 코인들도 시총 이제 5조에서 10조 사이로는 조금 펌핑을 이런 식으로 주는 그림들이 이번에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플은 뭐 거의 300조까지 갔었죠. 그래서 코인 시장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펌핑이 나오는 어떤 이제 수준 자체도 이번에 상장이 좀 많이 늘려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고랜드처럼 위로 터트릴 때는 기존에 24년도 올해 찍은 고점 자리를 좀 한참 더 넘겨주는 식의 이런 펌핑이 또 아직 안 나온 코인들은 이런 펌핑이 여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오늘같이 알트들이 좀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세게 주는 그런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을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된다. 요런 거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여전히 AI 테마 플러스 반등세에 좋은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잡코인들은 왔다 갔다를 하죠.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조금 프레시한 잡코인들, 뭐 드리프트 같은 코인이 되는데, 뭐 요런 것도 요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좀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으면 다시 담아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드리프트도 확대해서 보시면 4시간 봉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근데 그 저점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은 1523원 싹 손절을 잡고 다시 보는 거예요. 2400원 정도까지, 2000에서 2200에서 2400짜리 볼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눌림이니까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다만 여기는 신저점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개연빔 생각하지 마시고 1523원은 손절 잡고 그래도 22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단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 레버리지로 저액으로 소액으로 전혀 손실봐도 타격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 펌핑 주면 바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위로 올리고 바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를 좀 동시에 걸어 놓을 수 있는 해외 거래소가 잡코인 거래하기도 좀 유리하다. 업비트는 손절 걸면 목표가를 못 걸어 놓습니다. 여기 손절 걸어 놓으면은 아침에 이런 식으로 아침 9시에 펌핑 주고 내려버리거든요. 얘네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손절가랑 목표가를 동시에 못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괜찮은 방법이 50% 손절 걸어 놓고 50%는 그냥 목표가의 익절가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고 내려왔을 때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데, 아무쪼록 업비트 쪽에서는 손절가랑 목표가를 좀 동시에 걸 수 있도록 좀 수정 업그레이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렌더 토큰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쭉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면 그래도 저점 최저점 손절 잡고 쭉 한번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의 상승도 나올만 하지 않나. 시총이 6조라서 좀 높은 감은 있지만 뭐 어쨌거나 저점 손절 잡고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뭐 17,000원까지 보는 관점, 시가 넘겨주는 것까지 보는 관점, 뭐 AI 테마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알트들 조정이 좀 세게 나온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기 전에 한번 털어내고 가려는 무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생각도 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코인들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이제 비트가 빠졌다가 올라갈 때 더 세게 올라오는 그런 알트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10시 반에 CPI 발표 있거든요. 아까도 톡방에서 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7% 이제 연 대비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연준이 얘기하는 목표치가 결국에는 이 2%대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보시면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5, 2.4, 2.6, 지금 2.7까지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8이나 2.9 나오면은 숏으로 또 떨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떨구려고 지금 살살 올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2시 30분 물론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갑자기 2.5 이렇게 나오면 또 위로도 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10시 반에는 변동성이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차트 올려놓게 되면은 10시 반 정도에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10시 반에 또 CPI 핑계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저점 포인트 한번 깼다가 또 이런 식으로 휩쓸어 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요한 저점 깨고 나서 여기처럼 여기 저점 깨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휩소성 하방 움직임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트가 저는 95,000만 안 깨면 된다. 그 안에서 어떤 뭐 휩소성 무빙이 나온다 해도 95,000만 깨지 않으면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95,000이 깨지는 순간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단기 위아래 그때는 이제 숏도 고려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 CPI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CPI 시간대에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단기 숏 타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숏은 뭐 사실 지금 뭐 그렇게 권장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단기로 뭐 먹을 자리 나오면 숏도 좀 먹어가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